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9일 오후인데요. 천옥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추미애와 관련된 이 여러 가지 동향들을 묶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권에서는 이제 추미애 검찰 조사가 다 발표됐으니 그걸로 넘어가자 이렇게 끝내려고 하지만 만만치가 않습니다. 대검은 대검대로, 그리고 NGO 시민단체에서 추가적인 고발이 계속되고 있어요. 그리고 당직 현병장 측에서 고소를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정부 여당에서 김정은이가 가짜 정말 제대로 된 사과를 안 했는데 사과를 했으니 이제 그만 넘어가자 이렇게 국면 전환을 시도하고 있지만은 그 국면 전환 차원에서 공개했던 친서, 그리고 통전무의 전통문, 그 전문이 나옴에 따라서 새로운 의혹들이 생기고 그것으로 인해서 더 분노가 끓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어요. 추미애 사건도 마찬가지다. 이제 내일부터 연휴에 들어가는데요. 연휴 전에 다 끝내려고 서둘러서 동부지검에서 발표를 했지만은 추가적인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고, 또 시민단체의 반발과 그리고 추가 고소 고발 사건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여러분들께 소상하게 전해드리고 제가 분석 그리고 전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이죠. 이 야당 국민의힘 측에서는 현재 무혐의 처리를 했는데 그 사유 전부 한번 받아봐가지고 조목조목 검토를 하겠다. 그래서 이 고검에 항고하는 문제를 검토하겠고, 그리고 국회 차원에서는 특검이나 또 아니면 국정조사를 통해서 낱낱이 의혹을 밝혀나가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동부지검 수사는 부실투성이 수사다. 이렇게 딱 정의를 내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 법조계 안팎에서는 동부지검 수사진들 전부 징계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 지금 이 법조계에서도 이 불만과 그리고 이 비판이 들들 끓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지금 심각한 상황으로 흐르고 있다. 다만 이제 국민의힘 측에서는요, 이 고검에 지금 현재 항고를 해버리면 수사 중인 이유라 이렇게 해서 국회에서 사실상 이제 다루는 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 항고 시점은 이 국회 상황을 봐가면서 연계시켜 나가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입장에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추미애를 비롯한 이 여당에서는 이제 근거가 없는 공세는 그만해야 되겠다, 정치 공세를 종결하자,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야당도 부글부글 끓고 있고 법조계와 검찰 내부에서도 부글부글 끓고 있어요. 근데 온라인에서는 더더욱이 끓고 있다. 그래서 각 대학생들 온라인 커뮤니티가 지금 불이 붙었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대학생들이 추미애 아들과 비슷한 연령대 아니겠어요? 기가 막힌 것이죠. 이런 걸 보면서 부글부글 끓는 이유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리지 않아도 잘 알 텐데요. 서울대 게시판을 참고적으로 몇 개 말씀을 드리면, 연락처는 직접 주었지만, 즉 자기 보좌관한테 김대휘 연락처 직접 주었잖아요. 연락처는 직접 주었지만은 청탁에 뚜렷하게 관여하진 않았다? 그럼 직접 전화해서 바꿔주는 정도는 해야 뚜렷한 건가? 이 돌리면 살인도 내가 직접 칼로 찔러 죽인 거 아니면 무죄라는 거니까 5.18 전두환도 무죄네. 사람 직접 안 죽였으니 추미애를 전 정권에서 우병우로 바꿔서 생각해봐라. 메시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메신저가 중요하다. 검찰개혁 참 든든하다. 추미애가 한 게 아니라 보좌진의 과잉 충성이었나 보다. 왜 세금으로 월급 받는 보좌관을 자기 개인적 일에 부려먹나. 국회의원 보좌관 업무에 국회의원 아들 휴가, 대리시청 같은 가족 뒤치다거리도 있다는 얘기는 못 들어봤다. 그런 걸 시키려면 사비로 비서 고용해라. 휴가가 연정되면 당직 사병이 전화해서 복귀하라고 했을 때 왜 그러겠나고 한 건가? 나 휴가 연장됐다고 해야 정상이지 않나? 그리고 30분 뒤 나타난 장교는 왜 상부에 보고했냐고 당직 사방에 물었나? 눈 가리고 아웅이다. 이것이 바로 개혁된 검찰이구나. 참 멋지다. 휴가로 현장이라, 전화로 휴가 연장이라? 군대 다녀온 일반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일인가? 요렇게까지 지금 현재 비판이 부글부글 끓고 있고요. 정청래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은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추미애 장관은 참 생고생만 했고 이제는 추미애 시간은 다 갔고 윤석열 시간이 올 것이다. 그리고 나경원 시간이 올 것이다. 요렇게 하고 있어요. 이게 뭡니까? 결국은 이제 추미애는 다 끝났으니까 윤석열 가족 고발 사건, 그 다음에 나경원 관련 의혹 사건,
이런 걸로 해서 완전히 검찰의 주제를 바꾸겠다 하는 게 있어요. 이게 얼마나 국민의 민심을 무시하는 이런 처사가 아닌가. 그렇게 저는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허탈감에 빠져 있는 우리 분노하는 20대들 보면서 야당에서 제대로 좀 이번에 이 추미애 아들 거는 좀 조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법적 정치적으로 야당에서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 아낌없이 지나치라고 할 정도로 좀 제대로 좀 취해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이번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요. 지난 26일 날 추미애는 서면 조사를 받았어요. 서면 조사 보면 조사 하나마나한 신용만 낸 거예요. 내가 거치대만 그럴듯하게 할 거는 대충 다 받아놨다. 이래서 내가 철저하게 수사했다고 하는 흉내를 동부지검에서 낸 겁니다. 우리 국민들이 저도 법률가가 아닌 저도 이해가 안 가는데 우리 이 법조계 안팎 그리고 우리 눈높이가 높은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 동부지검의 이러한 추미애에 대한 수사 이해하겠습니까? 그러면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이 소환 조사를 검찰에서 받았을 때 추미애가 뭐라고 그런 줄 알아요? 그 당시에 민주당 대표 시절에요. 박근혜 대통령한테 휴게실 마련해 준 거 국민 눈살이 찌푸려진다. 박근혜 21시간 소환 조사는 황제 조사다 마찬가지다. 예. 이렇게까지 얘기했던 사람이 바로 추미애예요. 그런데 추미애 서면 조사한 걸 보면 정말 기가 막히다. 예. 정말 분노 정도가 아니라요. 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하여튼 이 반드시 법적 책임은 없다 한다 하더라도 만에 하나는 정치적 책임은 반드시 지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낙연 대표가 이 언론인의 기자들이 계속 이 얘기를 질문하니까 그거 다 끝난 거 아니냐. 예, 요렇게 딱 얘기하고 있고 계속 집요하게 물으니까는 뭐라고 물었느냐. 추 장관이 보좌관한테 사적 일을 시킨 거. 이거 법적 처벌을 떠나서 부적절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하니까 그랬던가요? 여하튼 뭐가 있었을 겁니다. 당에서. 요렇게 싹 빠져나가요. 미꾸라지 같이. 이거 이낙연 대표도요. 이러니까 지금 지지율이 계속 빠지잖아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 제가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는 것은 본인이 대선 후보로 나가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작은 시각에서 아니라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기본은 근본을 무너뜨리는 여당의 대표가 된다면 역사적 정치적 책임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 지금 현재 추미애가 이 박근혜 전 대통령 조사할 때 황제 수사라고 했잖아요. 황제? 지금 추미애는 황제 수사를 받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이낙연 대표한테 제대로 논평하고 제대로 의견을 발표하고 제대로 언론의 입장을 여당 대표로서 입장을 밝혀달라. 그래야 분노하는 민심이 가라앉을 수 있다. 이런 말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누명은 벗었습니다. 이번에 당직병 현병장. 현병장을 정부 여권에서 얼마나 난리쳤어요. 추미애가 앞장섰잖아요. 오판하고 있다. 지금 혼란시키고 있다. 이웃집 아저씨다. 예? 뭔가 착오하고 있다. 억측이다. 난리를 쳤잖아요. 그런데 검찰에서 분명히 밝혔지 않습니까? 당직병한테 6월 25일 날 전화한 거 맞다고. 그러니까 지금 이 당직병 현병장이 열받았어요. 열받아가지고 고소 고발을 하겠다. 언제까지? 이번 추석이 끝날 때까지 추미애, 김어준, 황희 이런 사람들 그동안에 앞장서서 이 당직 현병장의 인격을 모독하는 그리고 사실을 왜곡하는 여론몰이에 앞장섰던 인물들이 정식으로 사과하지 않으면 고발하겠다. 이렇게 지금 입장을 밝히고 있고요. 더군다나 지금 현재 이 현병장을 도와주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국방권익연구소 연구원장인데요. 이 권익연구원장 지금 현재 동부지검 공보관하고 최근에 전화 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요 내용과 관련해서. 그래서 만약에 사과를 하지 않으면 이 동부지검 공보관하고 통화한대요. 정부 녹취에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녹취록도 공개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미애, 현근택, 김어준, 황희 반드시 사과하라. 사과하지 않으면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겠다는 말을 계속 지금 언론에 강조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후폭풍이 만만치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번에 동부지검의 수사 결과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알려진 바로는 윤석열 총장의 지시를 동부지검 이 김관정 검사장이 완전히 묵살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 9월 25일 날 수사 결과를 발표하겠다는 얘기를 대검에 보고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검에서는 관할 부장들이 다 검토를 하고 최종적으로 윤석열 총장한테 했는데, 윤석열 총장의 지시는 휴가 명령지가 없이 휴가를 어떻게 갈 수 있느냐, 이거 나중에 문제가 되니 요거 좀 제대로 좀 챙겨라, 이게 한 가지고, 두 번째로는 지원장교 김대희가 이 진술이 한 번은 뭐 이 보좌관 전화를 받았다고 그랬다가 한 번은 안 받았다고 그랬다가 왔다 갔다 하니까 요 진술이 번복됐으니 요거를 제대로 한번 챙겨봐라, 요렇게 했는데 이걸 싹 무시하고 더 이상 나올 것도 없고 문제될 것도 없다, 이래서 그냥 발표를 강행해 버렸다, 요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더 큰 문제점은요, 지금 뭐냐면 6월 25일 날 밤 9시 46분에 6월 25일 날 밤 9시 46분에 보좌관이 이 김대위한테 문자를 보냅니다. 잘 좀 봐달라고, 휴가 연장 제대로 빨리 좀 처리해달라고 보내요. 워낙 다급하게 보내다 보니까 이 추미애 장관 아들 이름에 오타까지 났어요. 이것이 이 김대위의 휴대폰, 당시 썼던 휴대폰, 거기에 문자 메시지로 남아 있어요. 그러면 이 검찰이 얼마나 참 어설프게 수사를 했냐면요, 이 문자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거 왜 중요하냐, 그동안에 추미애 장관 아들은 뭐라고 했어요? 변호인 측에서는 6월 25일 날 전화는 안 했고 6월 23일 날 전화 왔다고 돼 있잖아요. 근데 6월 25일 날 전화 통화를 하고 나서 바로 그것도 못 믿어오니까 이렇게까지 문자로 재확인과 청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휴가 승인 안 됐나요? 보좌관이 이렇게 물어요, 김대희한테. 서 씨가 불안해하니 전화를 좀 해달라, 요렇게까지 하고 이 전화를 끊자마자 다시 그 아들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를 문자 메시지로 남겨요. 요 시간이 25일 밤 9시 46분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서둘러서 보냈길래 아들 이름에 오타가 나고, 그리고 보좌관은 이 아들 이름을 다시 고쳐서 또 전송까지 해요. 자, 이 얘기는 왜 굉장히 중요하냐면, 이 현 병장이 25일 날 밤 9시쯤에 점호 병장으로부터 전화를 받아요. 복귀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현 병장이 직접 전화를 해보니까 겨우 집에 앉아 있어요. 집에. 그래서 너 왜 복귀하지 않나? 빨리 복귀해라. 밤 10시까지 복귀해라 말이야. 택시 타고 들어와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게 전혀 안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볼 때는 큰일 났잖아요. 큰일 났으니까 보좌관한테 빨리 좀 전화해서 김대한테 빨리 이거 사후 휴가 명령을 내라, 요렇게 부탁한 거 아니겠습니까? 요게 어떻게 청탁이 아니고 단순한 민원 절차를 알아보는 거에 불과하냐.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 김대희가 이 전화를 받고 나서 지원반장 이모 상사에게 다시 통화를 하고 내무반까지 찾아가서 현 병장한테 이거 휴가 미복귀를 올리지 마, 휴가가 연장된 것으로 처리해, 이렇게 현 병장한테 지시하고 나서야 이 미복귀 사태가 마무리가 돼요. 그러니까 이 굉장히 중요한 이 문자 메시지가, 카카오톡 메시지가 복귀가 된 거예요. 복구가 됐어요. 그래서 이 얘기는 결국 추미애가 그동안에 얘기한 것이 얼마나 거짓이냐, 보좌관한테 시킨 적도 없고 시킬 이유도 없고 사적인 일을 내가 왜 시키느냐, 그리고 자세히 더 물어보면 내가 지금 검찰이 수사 중인데 내가 어떻게 얘기하느냐, 나는 얘기할 수 없다, 그러면 검찰이 개입하는 거가 된다. 말은 잘해요, 그럴듯하게. 언뜻 들어보면 그럴듯해 보이잖아요. 그러나 전부 다 그것이 불법으로 위증한 거가 돼요. 위증한 거. 예. 이런 엄청난 물적 증거를 검찰이 확보했는데, 요럼에도 불구하고 무혐의, 이거 징계 먹어야죠.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그랬잖아요. 짜놓고 치는 고스톱이기 때문에 동부지검 전부 감찰을 받든지 징계를 받든지 아니면 정식으로 NGO 측에서 고발을 해서 수사를 받도록 해야 된다. 그래야만이 이게 정리가 된다, 깔끔하게. 근데 장제원 의원이 그랬어요. 이거 정권 바뀌면 제대로 다 알려지게 돼 있다, 좀 기다려봐라, 요렇게 장제원 의원이 얘기했습니다. 장제원 의원이 뭐라고 되어 있느냐, 추미애 장관이 수사 결과에 대한 소감으로 근거 없고 무분별한 정치 공세라고 했다. 가만히나 있지 민망하지도 않나 보다. 추미애 구하기가 총동원된 국방부와 법무부와 검찰의 찰떡 공조가 눈물겹다. 드러난 의혹에 대한 최소한의 규명도 하지 못한 채 천연덕스럽게 닥치고 무혐의를 발표한 대한민국 검찰의 모습에 더 이상 비판할 가치를 못 느낀다. 스쳐 지나가는 실바람에도 들이넣어 버리는 갈대처럼 한 줌 권력 앞에 납작 조아린
검찰의 모습이 처량할 따름이다. 정권 교체 외엔 이 정권이 묻어버리고 있는 권력형 사건들에 대한 진실을 밝혀낼 길이 없다. 정권이 교체되는 날 진실은 반드시 그 실체를 드러낼 것이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이런 글을 올려야 하는 현실이 개탄스럽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홍준표 의원이 또 한마디 지금 치고 나섰습니다. 한국에 허수아비 호해와 간신 조고가 있다. 누군지 맞춰봐라. 이렇게 페북에 오늘 올렸어요. 우울한 추석이지만 명절만큼은 모든 건 잊고 즐겁게 보내시기 바란다. 지금 한국의 조고는 누구이고 호해는 누구인지 맞춰보라. 중국 최초로 통일 제국을 이룬 진나라가 15년 만에 망한 중심에는 허수아비 호해와 그를 등에 업고 만행을 부린 조고가 있었다. 조고와 호해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다 답이 나오잖아요. 조고가 누구고 호해가 누군지. 특히 조고에 대해서는 이 조고에 대해서는 중국 최대의 간신으로 지록의마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면서 윗사람을 농락하는 등 권세를 휘두르는 걸 지록의마로 합니다. 지록의마라는 고사성어를 만들어낸 희대의 간신이었다. 조고. 홍 의원은 최근 추방부, 추법부, 우리 국민 살해 소각 사태를 보면서 과연 지금 한국의 호해는 누구이고 조고는 누구인지, 누가 작당해서 지록의마를 만들어내는지가 올 추석 국민들 밥상에서 중점적으로 회자될 것이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홍준표 의원은 이 추 사건과 관련해서 국방부와 법무부가 추 장관 감싸기에 급급하다. 그래서 추방부로, 추법부로 불러라. 이렇게 비꼬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6월 25일자 이 카톡 문자 앞으로 두고두고 스모킹 건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런 문자를 복원하게 된 것은요, 검찰이 또 하나 또 얼마나 엉터리 수사했냐면, 이번에 지난 9월 12일과 13일 아들과 김대희를 연거푸 불러서 대질신문까지 했잖아요. 당직 병사 현병장도 불러가지고. 그래서 이 김대희가 맞다고 특정이 딱 돼 있어요. 그런데 이런 김대희의 휴대폰 전화, 지금 쓰고 있는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했어요. 아니, 지금 쓰고 있는 휴대전화에 뭐가 남겠어요. 기계가 다 새 것인데 3년이나 지났는데. 그러니까 이 김대희는 자기가 빠져나가려고 옛날 휴대전화를 찾아보니까 찾았대요. 그래서 이 민간업자한테 가서 복구를 했어요. 복구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6월 25일 밤 9시 46분에 나눈 메시지가 살아있어요. 그 보좌관하고 통한 내용이.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병장이 밤 9시경에 전화한 거하고, 전화하니까 지금 이제 전화 끝나고 나니까 9시 46분이 된 거죠. 그때 보좌관이, 아들이 보좌관한테 전화하고 보좌관이 이제는 김대희한테 전화한 거예요. 이 정황 증거만 보더라도 부정청탁, 압박, 외압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제가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다 아시겠죠. 이래서 지금 현재 이 사건 추가적인 수사가 불가피하고 징계가 됐든 감찰이 됐든 수사팀의 고소 고발이 됐든 이제 앞으로 더 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 윤석열 총장 되게 열받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NGO 측에서는 우익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 지금 어제 9월 28일 날 발표했잖아요, 검찰. 그래서 이 추미애를 갖다가 우익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로 다시 고발을 했어요. 이 NGO 단체에서. 그리고 그동안에 조수진 의원의 공개를 통해서 알려진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이태원 딸 집에 가서 밥 먹고 본인은 파주 군부대에서 장병들하고 오찬하면서 아들 수료식 날 1월 3일 날 논산 가서 밥 먹은 걸로 정치자금 카드를 썼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정치자금법 위반인데, 정치자금법 위반 수사해달라, 이렇게 NGO가 지난 9월 22일 날 고발을 했는데요. 오늘이요, 전격적으로 서울중앙지검의 공공수사 2부 권상대 부장인데요. 이 공공수사 2부에 전격 배당이 됐습니다. 이 얘기를 보면 결국은 이제 추미애 벗어날 길이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단체는 보수 성향의 시민단체는 행동하는 자유시민입니다. 그래서 추 장관이 정치자금을 딸과 아들을 위해 사용했다. 이건 정치자금법 명백한 위반이고 사기죄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 상당히 더 큰 문제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정치자금법은 지금 시효가 한 2년 남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액수는 비록 작지만은 딸 집에서는 한 240만 원, 이 논산 파주 아들 수료식 때는 한 15만 원 정도 플러스 기름값 11만 원 2개 22만 원, 요렇게 해서 한 3, 40만 원이 위반인데 액수가 문제가 아니고요. 그야말로 제1여당의 책임 여당의 당 대표가 이렇게 정치 자금을 썼다는 거 창피하잖아요. 빨리 내려와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이 민주당에서는요, 지금 정정순 의원, 제가 어제 심야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렸는데, 정정순 의원이 정치자금법, 개인정보법, 그 다음에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로 지금 현재 검찰에 피고발인으로 돼 있어요. 근데 출두를 안 해요. 8번이나 출두했는데 안 했어요. 그래서 지금 법원에서는 국회에 체포 동의서를 송부했고, 여당에서는 이 방탄 국회를 하지 않겠다, 이렇게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실련에서는 김홍걸 의원, 조수진 의원을 재산 허위 신고와 관련해서 검찰에 오늘 전격적으로 고발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했어요. 그래서 이 앞으로 이 경실련 측의 고발을 계기로 해서 다수의 여야 의원들이 지금 여기에 딱 걸려 있는데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철저하게 여야를 막론하고 법에 따른 조치가 강행되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